네, 이제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미국과 중국은 보복에 재보복을 거듭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왔는데요. 그러던 두 나라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관계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이 사태가 전개될지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순창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박 교수님이 한번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되겠는데, 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보복에 재보복 무슨 뭐 1억 받고 2억 뭐 이렇게 하더니만 끝에 가갖고는 야 이거 다 빼고 그냥 우리 가서 네가 짜장면을 사라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허탈하죠. 네. 좀 솔직히 허탈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허탈합니다. 근데 허탈하다는 의미는 네. 이게 시장에서 반응은 허탈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잠시 그럼 여기 공개된 내용 말고 네. 비공개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게 그렇죠.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일단 이게 합의가 이거 합의라고 보면 안 되죠. 휴전이죠. 휴전. 예. 그러네요. 그냥 잠시 타협을 한 거죠. 서로가 힘드니까. 서로 힘든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설명 안 드리고 일단은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중국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 나쁠 이유가 없죠. 시간을 또 벌었으니까. 아, 예, 예. 또 물건을 또 뭐 밀어내기 위해서 계속 또 월마트 같은 재고 물량을 더 쌓아두겠죠. 한 90일 동안 엄청날 것 엄청날 같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밀어내는 입장에 게. 시간을 끌면 예. 끌수록 네. 좋은 거겠죠. 그럼 이번에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베센트 장관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베센트 장관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월가 자본이기 때문에 월가는 미국과 중국에서 계속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야 이게 좀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말만 하고 말이야 뭐 80%까지 내린다 하다가 또 50% 이런 말 하다가 갑자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건데 주식시장 다 올랐죠. 뭐 나스닥도 오르고 S&P도 오르는데 이게 이제 공개된 것은 지금 이제 115% 좀 낮춰서 이제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30%, 중국의 대미국 관세는 10% 낮췄는데 이게 이제 공개된 건데 이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봤을 때 비공개된 게 어떤 이야기가 왔을까? 예, 예. 이틀 동안 이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이미 예. 조율이 됐을 거라고 저는 예.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추측을 했을 때 근거로 봤을 때 일단 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SNS에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우리 걸 다 뺏어가고 있다, 일자리 뺏어가고 있다, 막 그러다가 9일 날 SNS에서 중국이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 이 협상이 진행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9일 날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시장이라는 그게 갑자기 그 말이 대두된 이유는 이게 베센트 장관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결국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결국 이 제조, 무역으로는 결국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결국 쉽지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로 중국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매우 한계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메이드 인 USA, 우리가 메이드 인 USA라면 미국 제품이라고 했을 때 그냥 물건이 아니라 미국이 가장 잘하는 게 결국 금융 자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무역 불균형을 금융 흑자로 해서 메꾸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비공개적인 부분에서는 아마도 이제 베센트 장관이 중국 측한테 이제 자본시장을 개방을 더 요구를 할 겁니다. 즉 월가 자본이 더 많이 가서 투입을 시장을 해서 들어감으로써 기본적으로 이제 위안화를 강세를 시키고 위안화 강세는 결국 중국 수출력 약화로 이야기를 하니까 경쟁 약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아마 이야기가 됐을 거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럼 어떤 자본시장이 오픈을 이야기하느냐 네. 이런 게 많죠. 파생 상품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중국의 은행에 잠자고 있는 약 5경 원에 해당되는 중국의 지금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 한 5경 원이 네. 넘거든요. 그 많은 돈을 이제 금융자본식 끌어내고 상품으로 이제 끌어올겠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큰 이슈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허리펑 부총리 옆에 뭐 이성강 한자로 보니까 저는 누굽니까? 공안 담당인가요? 그렇죠. 그 펜타닐 부분도 펜타닐 요번에도 쪽. 있고, 그다음에 그 리청강 부부장도 있었고, 상무부도 있었고. 아 상무부 쪽에 네. 리청강. 리청강 부부장. 네, 아 그러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펜타닐 관련해서 뭔가 조금 예의를 갖춘 거잖아요. 중국 측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30%인 거잖아요. 30%는 20%가 펜타닐 관세가 예, 20%가 예.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아마도 적극적 협조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아, 대해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명분이 있는 거고 어차피 중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네, 사실 네. 이게 아다르고 어다는 건데 최선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또 다음 우리가 이게 끝나고 이제 90일 동안 미국에서 한번 중국에서 한번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거지 아닙니까? 보이컵도 아니면 또 실무급도 한다. 그러니까 펜타닐 부분에서는 실무급에서 아마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타협점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아니 이제 지금 저 뭡니까 이번에 참 저는 계속 보면서 저걸 베센트 장관이 전면에 발벗고 나서면서부터 뭐가 이제 조금 풀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재무장관이 이거 할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러트리 상무장관하고 피터 나바로는 이제 언론에 보도도 안 돼요. 이 완전 두 양반은 저 그거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유스텔 대표도 같은 경우도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존재감이 안 글쎄 나오잖아요. 존재감이 없어요. 무역 대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베센트 장관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거고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스위스를 간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좋았던 것은 베센트가 와? 그럼 해볼 만해. 중국 베센트는 측에서. 비둘기파에 해당되고 공군파에 해당되지만 출신이 어딥니까? 월가 월가죠. 출신입니다. 그럼 대화가 돼. 뒤에는 또 유대인들이 딱 유대인 들어갈 뒷배가 거예요. 있을 그렇죠. 거고. 예. 그러니까 대화가 될 것 같아. 내가 줄 선물을 뭘 준비해야 될지 알겠어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를 간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 앞으로 지금 이번 상태 이번에 나왔던 공동 발표문 내용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가가 어떻게 중국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중국의 자본시장을 열어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변화를 조금 더 팔로우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사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그 전에 뭐 외국 자본의 뭐 보험사라든지 운용사든지 100% 독자 법인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좀 더 들어가서 약간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미국들은 특히 베센트나 월가 자본들을 원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 수요가 엄청나고 지금 중국에 60세 이상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연금을 받는데 우리 돈 한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꽤 많이 받거든요. 그래도 그 시장도 어마어마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은행에서 잠작은 5경 원이 넘는 돈을 결국은 이제 그 돈을 이제는 무역이 아니라 이런 자본 여러 가지 금융 상품으로서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게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번 협상 갈 때 이걸 가지고 이건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방금 자막 보니까 좀 전에 나왔던 그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입니다. 부부장, 차관이죠. 차관급인데 오 진짜 관상하나 과학이네. 아까 좀 강단에서 보이더니만 자막이 나오는 거 보여. 맛있는 밥은 좀 천천히 돼도 괜찮아. 저 아직 배가 안 고파봤구나. 배고프면 저 생살도 먹는데. 아니 그러면 베센트가 중국이 소비 중심의 경제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어떤 해석을?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비 이게 사실 중국도 소비를 가지고 소득 주도용으로 지금 소비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조해서 수출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인데 베센트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소비라는 게 아까 말씀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 결국 그 소비가 금융 상품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금융 쪽으로. 네,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함의가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공개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무슨 진전이지?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틀은 프레임을 짜놨고 90일 동안 이제 회의를 할 텐데 여기서 저는 이제 자본시장, 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을 열어줄 것이냐라는 부분. 그게 이제 월가 자본들이 이제 뭐 여러 있겠죠. JP 모건이든 블랙락이든 뭐 비자나 마스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회적인 요소에서 더 아마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사실 뭐 계속 이야기해왔던 건 미중 간의 충돌에 있어서 월가 자본들이 항상 이게 연결되어 왔고 공산당 자본과 월가 자본은 매우 연결돼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매우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겠다. 예. 아니 지금 이렇게 미국 지수 선물 흐름을 봤을 때는 어제 이 협상 타결됐다는 얘기 듣고 반응하고 장 맞췄던 중국이나 홍콩 증시도 오늘 과연 어느 정도 흐름을 보일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아니 저는 진짜 오늘 미국 장 궁금하네요. 어제 하루는 반짝 반응을 열광하듯이 했는데 이게 이제 팔로우 스루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아니 교수님 박 교수님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디가 더 모양새가 빠졌습니까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뭐 말을 많이 한 트럼프 말을 많이 한 사람이 그대로 안 됐으면 모양새가 많이 빠져. 말을 약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녀간에 이제 예를 들면은 싸워놓고 만약에 남자친구가 야 우리 헤어져 이래놓고 다시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 다시 만나자 이러면 먼저 헤어지자고 말한 사람이 모양이 빠지는 그냥 그 정도죠 뭐. 그렇구나. 예. 아니 근데 저 뭐야? 그 비유에 연결을 하자면은 남자친구가 헤어지자 했어. 그래, 나도 너 원래부터 싫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돌아갔는데 네. 남친이 또 밤에 또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미안해. 자니 뭐 이하고 있는다고 해서 자니? 그걸 뭐 다 받아주고 이것도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아니 그래. 중국도 빠지잖아요, 모양새가. 처음에 얼마나 완강했어요. 우리 너희들 없어도 살아. 뭐 이랬지 않습니까? 네. 전화? 우리 받은 적 없는데 뭐 이러고. 네. 한 적 없고. 저 기본적인 중국은 미국과의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잘 지내고 싶은 표현보다는 어쨌든 지금에 있는 지금 중국의 기술 차립,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이 체제 경제 체제를 바꾸는 것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고 그때까지 중국과의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잘 구축하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 때리면 방어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베센트가 오고 그렇죠. 네, 베센트가 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이게 관세 협정의 지금 관세 부분에서 이야기인데 USTR은 의미가 별로 없고 상무부장도 없고 네. 재무부 장관이 장관이 나와가지고.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중국도 상무부 중국 대표가 지금 아까 부총리죠. 전반적인 거시경제나 다 포괄하는 사람이 네. 왔기 때문에 그 틈에서 이 전체 판을 읽으셔야 된다. 단순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관세 정제 지금 30% 15% 내렸다라고만 보면 안 되고 이게 또 요동칩니다. 저는 아, 그래요? 이거 되고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 열흘이나 보름 있다가 갑자기 또 중국의 수출 통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수출 통제? 그럼 뭐지? 이거 합의해놓고 이건 뭐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실 때 절대 이거는 그냥 관세인 거고 미중 간에 있는 부분에서는 첨단이라는 부분에서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다. 지금 구도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관세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번에 협상할 때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허리평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관세 입장이었으면 지금 당신들이 관세를 낮추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대중국 대한 여러 가지 수출 통제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좀 반도체든 AI 등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허린핑 그 총리가 그걸 들고 오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베선드 입장에서는 그거는 빼고 관세 이야기고. 근데 관세 부분에서 우리가 내린 대신에 지금 금융 자본시장을 더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열이나 보름 뭐 혹은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이거와 별도로 수출 뭐 통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장에서는 또 아마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근데 지금 자료 영상을 보니까 뭐 옐런하고 서 있을 때니까 한참 전에 네, 그렇습니다. 자료 네. 영상이긴 합니다만 허리폰 부총리가 원래 웃는 상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눈에는 왜 자꾸 저렇게 보이죠? 우리 살살 합시다. 잘 봐주세요. 저는 자꾸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좀 약간 약간 좀 허리평이라는 사람이 시진핑과 정말 같이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샤먼에서부터, 그러니까 예. 복권성이라는 샤먼에서부터 예. 같이 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많은 권한을 또 가져갔던 것도 있죠. 예, 있고. 근데 예. 눈이 처지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눈이 처지고 눈이. 눈꼬리가 처지고 입꼬리는 올라가서 좀 유해해 보이는 느낌은 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90일 동안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글쎄, 궁금한데 그게 참- 지금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 더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오히려 또 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유예인 거잖아요. 유예. 예, 예, 다시 하고. 90일 그다음에 동안. 그 사이에도 서로 기업들은 말 빠르게 움직이겠죠. 예. 그다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세와 별개로 중국 정부가 이제 미국이 대중국 제재 여러 가지 수출 통제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면 중국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예를 든다면 히토리를 또 제재를 할 수 있고 수출 통제를 한다. 그러면 이것 봐라 이렇게 하고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90일이기 때문에 휴전이다라고 보면 되고 이 사이에 뭐 이걸 잠시 함으로써 지금 양쪽의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일단 올려놓고 지금 중국 자체가 지금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중국이 또 여러 가지 뭐 경기 부양책을 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핵심 보시면 결국 주가 상승을 유도하겠다라는 유동성 공급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단 만들어 놓고 하지만 여전히 90일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혹시 중국에서 교수님 뭐
어쨌거나 금리를 손을 대든 뭘 하든 네. 아니면 어쨌거나 좀 돈줄을 풀 조짐은 안 보입니까? 무엇을 푼다고? 돈을 푸는 거. 예.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통화 정책이 부분인데 지금 네. 재정 정책 부분들이 아직까지 총알을 다 안 풀었다. 중국에서? 안 풀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네. 맞고요. 지금 이게 일단 좀 그러니까 뭐 휴전 90일 동안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별로 이제 정말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제재의 악화 정도에 따라 아까 말한 재정 정책 어떻게 돈을 덜 풀 것이냐는 제가 보건대는 한 3, 4단계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돈을 풀 수 있는 건 아직 시기가 아니다. 아직 시기가 아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냥 유동성 풍부죠. 예, 지금 뭐 지준율 지금 인하를 조금 했고, 인하했고. 했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많은 돈을 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이지 부동산 아직까지 시간이 힘드니까 예. 주식시장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 지금 계속 부양을 하기 위한 뭐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일단 하는 거고 더 상황이 악화된 걸 보고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한 뭐 6월이든 7월이든 그때 가서 돈을 더 풀 수 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근데 중국 다녀오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 한 얘기가 조금 썰렁하다. 거리가.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뭐 저야 뭐 거의 한두 대람씩 가는데요. 네. 가는데 그게 예. 썰렁하다라는 소비가 안 되는 건 맞고요. 예. 소비가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뭐 너튜브에서 너튜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하이 베이징 갔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글쎄. 그거는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 여전히 뭐 이번에 5월 노동절 날도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문제는 사람들은 도는데 돈을 써 안 써?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한다면서요. 예, 옛날만큼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 네. 5경.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4경 8천조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보니까 5경이 넘었더라고요. 또. 아, 우리 돈으로. 예, 예.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5경? 5경. 아까 말 오경. 오경원? 예. 아까 처음에 오경이라고 오경이라고 했는데. 하셨는데 이제 저희 둘 다 이제 안 놀래니까 교수님이 다시 한번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오경이라고. 감이 안 오시죠? 네, 감이 안 와서 5경, 그런 거예요. 5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도 이걸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베센트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소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비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언론사들이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제조를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제조가 아니라 미국은 서비스를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금융 서비스. 미국은 이제 금융 쪽이라는 거고 이제 중국이 소비라면 금융 서비스를 소비하는 그걸 말씀하신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급망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전히 사람들은 도는데 소비가 안 되는 건 맞다. 덜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 이것이 관건이죠. 이게 도비가 계속 안 돌아가면 중국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돈을 써야 됩니다. 지금 수출이 지금 미국 수출이 아마 좀 뭐 이번에 90일 하면서 또 2분기까지도 방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2분기까지는 또 5% 방어 될 거예요. 그렇죠. 미국은 아, 그러네.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또 지금 1분기 5.4%, 2분기 또 5% 하고 3, 4분기 하면 대충 5% 내고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3분기도 안 좋아지고 만약 소비가 안 좋아진다라면 돈을 또 하반기에 돈을 풀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